순조 말년 장사꾼 하나가 비단을 치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장서방이라 불렀지요. 본디 절강상인의 자제였던 그는 아버지에게서 장사의 온갖 비결을 배웠답니다. 아버님, 비단은 어찌 이리 비싼 것입니까? 비단값이 비싼 게 아니다. 그것을 탐내는 사람의 마음이 비싼 것이지. 장서방의 아버지는 강남에서 비단을 들여오는 큰 상인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여인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아들에게 상세히 일러주었지요. 부잣집 안방마님일수록 허영심이 강하고 외로운 법이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비단은 저절로 팔리는 것이야. 하지만 아버님, 그들은 양반가의 부인들이지 않습니까? 허허, 양반가의 담장이 높을수록 그 안의 여인들은 더욱 메마른 법이야. 그들에게는 비단보다 달콤한 말 한마디가 더 값진 법이지. 아버지의 이런 가르침은 장서방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그는 아버지에게서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비결을 하나 더 배웠지요. 기생들의 교태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안방마님들의 욕망은 깊숙이 숨어 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속마음은 더욱 뜨거운 법이지.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장서방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그의 호리호리한 키와 선비 같은 용모는 안방마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지요. 장서방이 오늘은 어느 집 안방을 훔쳐들었을까?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양반가 체면이 있지. 그래도 장서방 비단은 값이 비싸도 잘 팔린다 하더구먼.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안방마님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요. 금지된 것일수록 더욱 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 즈음 전주 최부자집 안방에는 최 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전주 이씨가의 교수로 태어난 그녀는 16세 지금의 남편과 혼인했지만 남편은 그녀에게 무심했지요. 서방님, 오늘도 서재에서 밤을 지새우실 생각이십니까? 내가 글을 읽고 있을 때는 방해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소. 최 씨 부인의 남편은 한양에서 벼슬하는 양반이었습니다. 글 공부에만 파묻혀 사는 그에게 아내는 그저 집안을 돌보는 도구에 불과했지요. 30이 넘도록 자식도 없이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풍만한 자태와 고운 얼굴을 지녔지만 그것을 알아주는 이는 없었지요. 아이고, 최 씨마님은 팔자가 그리 고와도 무슨 소용이람. 그러게 말일세. 남편은 책만 파고 슬아의 자식도 없으니.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어 최 씨 부인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양반가의 며느리답게 늘 점잖은 척 지냈지요. 마님, 요즘 장서방이란 비단 장수가 이 근방에 와 있다지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이가 파는 비단은 값이 너무 비싸. 값만 비싼 게 아니라는데요. 처음에 최 씨 부인은 이런 소문을 귓전으로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궁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그날도 남편은 이른 아침부터 문상을 가고 없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는 날이었지요. 비단 사쇼, 치맛감, 저고리감. 장서방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무심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어머, 저리 늠름한 얼굴을 가졌다니. 장서방의 선비 같은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리호리한 키에 깊이 있어 보이는 눈매, 특히 그의 입가에 맴도는 미소는 책만 파고드는 남편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었지요. 사실 장서방은 이미 이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동네를 돌며 이 집 사정을 듣고 있었지요. 최씨마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남편은 책만 보고 시어머니도 안 계시다지. 그려 얼굴은 꽃같이 고우시고 몸매도 아직 젊으신데.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장서방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말이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날이 많이 춥네요.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달콤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장서방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이미 많은 것을 읽었지요. 외로움에 목마른 여인의 떨림을. 아이고, 추워 죽겠습니다. 새파랗게 언 얼굴로 들어서는 장서방을 보며 최 씨 부인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특히 그의 떨리는 입술을 보자 가슴이 저려왔지요. 잠시만요. 뜨거운 숭늉이라도 한 사발 드시지요.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이 유난히 요염했습니다. 둥글게 솟은 엉덩이와 잘록한 허리는 어떤 비단보다 고운 선을 그렸지요. 장서방은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감췄습니다. 과부 3년이면 대들보도 쳐다본다더니 남편 있는 부인이라고 다를 게 있나. 장서방은 이미 수많은 안방마님들의 속내를 들여다본 터였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소홀히 대접받는 마님일수록 쉽게 넘어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여기 숭늉 좀 드세요. 최 씨 부인이 사발을 건네자 그들의 손이 스쳤습니다.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고 짧은 침묵이 방안을 감돌았지요. 장서방은 일부러 그녀의 손을 조금 더 오래 붙잡았습니다. 이런 비단은 처음 보실 겁니다. 장서방이 등짐을 풀어 비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연분 홍빛 나비 수놓은 비단이 방바닥에 꽃처럼 피어났지요. 아이고, 이렇게 고운 비단은 처음 보네요. 최 씨 부인은 비단을 보려 몸을 숙였습니다. 저고리 사이로 하얀 속살이 은근히 드러났지요. 장서방은 그 모습을 흘깃 보며 입술을 핥았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단을 구실로 양반과 안방에 들어가 외로운 부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은 이제 식은 죽 먹기였지요. 여기 모란 수놓은 것도 보십시오. 양반과 마님이라면 이런 비단이 어울리지요. 장서방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최 씨 부인의 몸매를 은근히 훑었지요. 그녀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많은 마님들을 보셨겠네요.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볼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이미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같이 고운 분은 처음 뵙니다. 장서방의 대답에 최 씨 부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지요. 장서방은 그녀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지고 귀끝이 붉어지며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모습. 이런 반응은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한 필에 얼마인가요? 25냥입니다만. 아이고, 바깥 양반이 문상을 가셔서 당장 수중에 돈이 없네요. 최 씨 부인의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비단에 푹 빠져 있었지요. 장서방은 그녀의 눈빛에서 욕망을 읽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군. 장서방은 슬그머니 자리를 옮겨 최 씨 부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지요. 최 씨 부인의 숨결이 그의 뺨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쌀로라도 주시지요. 아이고, 서방님, 이 무거운 짐에 쌀까지 어찌 지고 가시겠어요?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서방은 이제 때가 왔다고 판단했지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값을 치르시는 건 장서방의 손이 살며시 최 씨 부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지요. 어머머, 그게 무슨... 최 씨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냉수를 들이키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남편은 날 여자로 보지도 않는데 이리 고운 비단을 놓치면 두고두고 한이 되겠지. 장서방은 방 안에 홀로 남아 그녀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비결이었지요. 여인의 마음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기다리는 것. 잠시 후 부엌에서 돌아온 최 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밖을 살폈지요. 아이들은 서당에 가고
천씨 아범은 장에 갔으니 방문을 잠그는 최 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낮에 햇살이 창호지를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의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방님, 비단값은 마님, 너무 걱정 마시지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장서방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다듬어진 그의 손길은 마치 비단을 만지듯 부드러웠지요. 어머나, 최 씨 부인의 작은 탄식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겨울 한낮의 방 안은 이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지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하, 큰 숨을 내쉰 장서방이 8팔자로 드러 누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콩당무처럼 달아오른 얼굴로 부엌에 가서 뒷물을 했지요. 서방님, 이제 어서 일어나세요. 하지만 장서방은 천연덕스럽게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교활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마님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멀었소이다. 어머나, 그런 말씀을. 최 씨 부인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서방은 그녀의 불안한 기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그의 승부수였지요. 한때의 정욕으로 허물어진 담장은 이제 그녀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서당에서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고 문상 가신 바깥 양반도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는 한 필값만 받은 거고 두 필값은 아직 남았는데. 장서방의 말에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동네 소문이라도 나면.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낮에 뜨거웠던 정열은 사그라지고 이제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지요. 소문이라 그럴 만한 일을 우리가 한 게지요. 장서방의 농담 섞인 말에 최 씨 부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장서방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교활한 승리자의 빛이 서려 있었지요. 제발 비단은 다 가져가세요. 사고 판 일도 없던 걸로 하고. 발을 동동 구르던 최 씨 부인은 결국 비단을 도로 던지고 말았습니다. 장서방은 그제야 천천히 일어나 옷을 여몄지요. 마님, 참으로 고운 분이시오. 다음에 또 들르겠습니다. 장서방의 말에 담긴 의미를 최 씨 부인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의 소나귀에 완전히 걸려든 것입니다. 그만, 어서 가셔요. 장서방이 비단을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며 최 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콤했던 한때의 실수가 이제는 가슴을 조이는 올무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잠시 후 대문 밖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단 사시오. 치맛감, 저고리감. 대문을 나서는 장서방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최 씨 부인은 문득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워졌습니다. 에구, 이제는 얼굴도 들 수 없게 되었구나.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이상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느낀 떨림, 남편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그 달콤한 전율이 아직도 온몸에 남아 있었지요. 여보, 문상 다녀왔소. 저녁 무렵 돌아온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만 보더니 밥상을 받고도 최 씨 부인의 얼굴 한 번 쳐다보지 않았지요. 오늘도 책을 보시나요? 방해하지 마시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비가 수놓인 연분홍 비단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고 장서방의 거친 숨결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앞으로 어찌해야 하나. 불안과 후회 그리고 은밀한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책을 읽느라 늦게 들어와 곧장 잠들었지요. 다음 날부터 최 씨 부인은 마을의 소문을 전전긍긍 듣고 다녔습니다. 장서방이 어제는 어느 집에 들렀다더라. 글쎄, 낮에 들어갔다가 해 저물 때나 나왔다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제는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서방이 자신의 일을 누구에게 말하지는 않았을지, 혹시 마을의 소문이 퍼지지는 않을지. 그 후로 장서방은 그 마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꿈에는 오랫동안 나비가 날아다녔다고 하지요. 때로는 비단에 수놓인 나비로, 때로는 살갗을 스치는 입술로.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양반집 담장이 높다고 해서 안이 편한 것은 아니니라. 오히려 그 안에 갇힌 이의 마음이 더 위험할 수 있느니.